오늘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게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승복인데요. 오늘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바로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내놓을지, 두 사람의 메시지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사람이요? 예, 두 두 사람 사람 메시지가 나올 건지. 각각 써주셔도 되고 둘을 묶어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세 분이 쓰시는 동안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희 지난달 12일이죠.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승복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더니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호칭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호칭을 옮기는 빼고 거니까. 예.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다 작성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답부터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지지. 지지는 뭐죠? 이게 A 이제 지지 이런 거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굿게임. 굿게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어떤 게임 안 그 하셨구나. 게임 아, 할 저희 때 게임을 안 하는데. 보통 패배할 것 같으면 지지 칩니다. 아, 지지 칠 거야. 그리고 이제 굿게임 치고 그냥 나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보통. 그렇군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네. 선언할 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승복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해자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그걸 승복 안 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이 결정은 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한다 해서 안 할 도리는 없죠, 사실. 없잖아요. 네. 법적인 효력이야. 뭐 정치적으로나 내 심정적으로나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뭐 개인의 문제이고, 근데 이걸 계속 그 강요를 한다거나 뭐 이것을 굳이 이제 뭐 질문 기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유치해 보인다. 예, 저는 오히려 이건 감정을 더 격양시키는 거거든요. 각 당의 지지자들. 특히나 최근에 보면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기각에 대해서 나는 승복 못해. 야, 기각하면 난 무조건 뛰쳐나갈 거야. 예. 거리로 뛰쳐나갈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한번 내려진 결정을 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든 탄핵을 찬성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승복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지지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뭐 굳이 그러면 이거 멸망전 할 거냐? 지지치지 않으면 그럼 너 끝까지 그래 이거 이긴 멸망전? 쪽에서 네. 멸망전 가는 엘리전이라고 거예요. 합니다. 뭐야? 예. 엘리전. 아,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 했어야 되는데. 네. 게임을 안 네.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죽여 공범을 없애야 되는 하셨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게임을 못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게임 못해서 상대방을 못한 지지치지 거예요. 않으면 그래 그러면 지지 안 칠 거야?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다 없앨 때까지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걸 원하는 건가요? 지금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지지치고 떠나라. 그래 지지쳐야 된다. 지지 쳐야 된다. 차례대로 그럼 박민영 대변인은 네, 머시중원디인가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네. 되게 저는 승복이라는 이 레토릭이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는데 대체 서로 양쪽 다. 그러니까 법적인 불복 절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규칙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뭐 유혈 사태, 뭐 제2의 4.19 뭐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메시지가 부적절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실효적이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승복을 한다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냥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뭐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법적 절차로도 그렇고 법적 절차를 벗어나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뭔가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 2심 선거법 전 선고를 보면서 이게 승복 불복이라는 게 참 공허하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각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승복이라는 얘기를 선뜻 꺼내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승복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킬게라고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뭐 사실 무죄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비상식적 판결에 대해서 아무튼 이 제도권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승복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마저도 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뭐 그분들이 승복을 안 해서 뭐 저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예단해서 승복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제도권의 언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능성도 낮고 뭔가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중헌디라고 썼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은 두 사람을 좀 분리해서 쓰셨네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선언을 이미 했어요. 전 했다고 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석동현 얘기한 변호사가 것도 있었고.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네. 법률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이 하는 말은 대리인이라는 건 본인의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승복한다고 했으면 됐지. 현직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 탄핵 심판이랑 그 수사까지 형사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뭐 승복해라, 뭐 그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표명해라, 이거는 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리인이 했으면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승복 뭐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선서를 한 것이 연장선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은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인데 이재명 대표 쪽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그냥 우리 출연하는 날이었잖아요. 예. 세 분 나오는 날인데. 제가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본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저한테 막 항의도 막 하시고 그랬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냐. 그러면서. 박상수 변호사 고정이라더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고정인 갔냐. 날 왜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냐 그러면서 그 막 보내주시고 아마 뭐 두 분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는 승복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저러나 싶은데 그 좌파는 그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좌파도 이제 리버럴한 좌파가 있고 약간 공산주의적인 좌파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적인 좌파들은 이 제도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법이론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 할 때 좌파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갈등 이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은 기득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저항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저항으로 폭력혁명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워딩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폭력혁명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폭력혁명론에 따른 공산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이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폭력혁명론을 얘기하는 제가 좌파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유혈사태니 뭐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제시킬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승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의무다. 이미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는 게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나는 대통령과 동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법률 대리인을 한 명 두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도 지금 많아요 변호사들. 그렇죠. 뭐 당의 법률위원장 네, 많아요 변호사들. 네. 거기 그 지금 형사 사건도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 변호사님들 많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한테 우리 대표님은 승복합니다라고 석경현 변호사가 했듯이 네. 하면 됩니다. 사실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승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방금 박상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좀 잠재우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니까 관련 메시지를 좀 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은 조금 조심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뭐 유혈 사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반응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칭도 생략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왜 지금 나왔다고 민주당에서 보시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 뒤에 대통령 호칭 붙이면 뭐 이거 한마디로 2단이죠. 민주당 사람이 아니게 되죠. 수박 수박 뭐 이렇게 되는 수박이든 뭐든. 예. 하여튼 최근에 어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호칭 자체를 아예 안 붙여요. 뭐든 뭐 국회 내에서든 국회 밖에서든. 예. 그러니까 내란범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란 우두머리 뭐 이런 내란 식으로. 수계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히려 붙이면 더 안에서 눈총 엄청 받을 걸요. 왜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느냐. 왜 붙이느냐고요? 민주당 유튜브 출연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들한테. 그러겠지. 아 왜 붙이냐고? 예. 무슨 호칭을 아. 붙이냐고. 있어요. 예전에 막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뭐 영부인인데 여사 붙였다고 왜 여사 붙이냐 아니 왜 씨라고 하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논쟁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저는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직위 자체는 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미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뭐 지지자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호칭을 아예 붙이지 않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상대방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우리 권성동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이재명 뒤에 대표 안 붙인다. 네, 그랬죠. 정말 유치하게 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집회 장소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광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워낙 거기 나오신 지지자들은 또 같은 지지층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 요청 사항도 있을 테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최고회의라든지 아니면 당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호칭 자체는 붙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는 대통령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대통령 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 빼고 그냥 이재명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조금 과격한 발언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선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층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시는 지지층 등을 지금 계속 어떤 좀 격앙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지지자들이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아니면 어떤 기자분들 중에서도 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야 나는 이거 기각되면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수용을 하냐. 네. 아니면 나 길거리에 나가겠다. 나가는 거야 자유인데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앞장서서 해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럼 국회가 왜 필요하죠? 예. 그냥 광장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다 나가서 그렇게 선동하고 할 거면. 근데 저는 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정치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는 집행부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아마 안 한다. 우리는 네. 거기 지도부는 안 가니까. 지도부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예. 다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네. 어떤 의원들을 다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저는 권영세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 내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저는 그런 스탠스가 조금 욕도 양쪽에 다 욕을 먹겠지만은 예. 그나마 그런 스탠스가 조금 이 정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어떤 그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비슷한 생각인데 JTBC 제가 월요일날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군복을 다려놨다는 둥 뭐. 군복. 아니, 근데 뭐. 군복을 그 얘기를 다려놓은 누가 거를- 하는 거예요? 그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예. 군복을 다려놨다, 뭐 다려놓은 군복을 입고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좌파의 일각에는 폭력혁명론을 네. 내재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된 정당의 후신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위헌정당 해산된 이유가 뭐냐? 내란 선동, 폭력혁명 하려고 했다. 이걸로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일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제도권 내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면 민주당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그 폭력혁명론 하는 정당에 붙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 이런 지금 저기 그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불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복할 것이다라고 불복 얘기하면 운동 뭐 이런 네, 글을 불복 올렸죠. 운동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 싶었을 때 민주당에서 우리 당 의원이 그 3.1운동 3.1절 날인가요? 그날 집회 날 헌재를 싹 쓸어버리자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진짜 깨부수자인지 청부수자인지 그거요. 예. 뭐 서천호 하여튼 의원. 뭐그 쓸어버리자는 뭐 네. 부숴버리자는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 근데 그 자기들을 좀 돌아보라고요. 지금 군복을 다려놓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내전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군복을 입고 뭘?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으신가 보죠. 지금 예비군 훈련 기간인가요? 그죠? 네.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예. 있으신가 보죠. 오늘 좀 나온 말들을 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향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유도하는 발언을 좀 삼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선 의원이고 연세도 가장 많으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자손손 한국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를 놓고 특정 재판관을 향해서 좀 친일파 여기에 비유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유치해요. 계속 무슨 을사오적이니. 예, 그러니까 울사오적 올해가- 양쪽에서 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긴 올해가 하던데. 이제 을사년이라서 갖다 붙이기가 좋으니까 예. 좀 그러긴 한데, 아니 그럼 법관이 스스로의 객관적인 양심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이걸 그냥 비판할 수는 있죠. 네.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은 비판은 가능해요. 음. 하지만 비난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신 결정이 무슨 나라 팔아먹는 건가요? 대한민국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왜 정치적으로 본인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언제부턴가는 제가 박지원 의원 거의 워딩을 뉴스를 거의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얘기들만 많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한마디 본인은 지금 민주진영의 간달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간달포가 되고 싶은데 간달프. 예, 간달포 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역량이 딸려. 간달포는 김어준 씨가 하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늦으신 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국회의원 한번 하신 걸로 저는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저는 평가에 우리가 어떤 무게를 주기에는 저는 발언 자체가 너무 가볍다. 가벼워졌다. 네,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 좀 아쉽다. 좀 어른이잖아요. 국회에서 네. 최고령이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까지 그런 정치 경험, 역량을 좀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오히려 후배들이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좀 본인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보면 대부분의 발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눈에 띄고 좀 자극적인 표현들. 그런 표현을 잘하시니까 워낙 대변인 출신이시고 네. DJ 대변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또 우리가 소위 예전에 박기태 대변인과 더불어서 양당의 민주당과 당시에 신한국당 아니면 민정당 이쪽 계열에서 보수와 진보 계열에서 정말 내노라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말씀은 되게 잘하세요. 맛깔나게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저는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오히려 하신 말씀 등은 그렇게 귀에 잘 꽂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건 그냥 지지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헌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비공개 최고위 때 뭐 당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 어저께
다 일일이 호명해가면서 예. 그것도 세 그룹으로 나눠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선거 날짜 나오기 전이어서. 예, 아니 또 뭐 그랬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걸 뭐 때릴 건 다 때려놓고 이제 와서 야, 빨리 가서 그거 좀 약 좀 발라줘 예.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제하자 뭐 이런 무슨 거니까. 의미가 있나? 제가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아까 민주당의 태생이 사실 데모와 광장 정치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천막 당사가 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더 어색해요. 사실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5년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각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정치가 저는 위기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지층을 고무시켰을 때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 지도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원내 평판이나 언론인들의 평판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 말진 취재 기자들부터 오히려 지도부가 좀 균형 잡고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사실 이 원내 이 지도력이나 이 뭔가 리더십으로 봤을 때도 내란 특검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저희가 무력화를 시킨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원내에서 104인 거의 전원 명의로 발의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가가 좋은데 저희 이제 또 이제 지지층들의 그런 반응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품격을 찾을 거냐. 사실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서 품격이란 표현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품격이 밥 먹여주냐 이겁니다. 실제로. 예. 지금 저희가 그 민주당이 더 장애투쟁하고 더 자극적인 워딩을 내고 더 저렇게 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뭐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았지만 천막 당사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이 진영 자체는 고무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중도층이 있나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불복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법적 불복은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불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불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은 그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재표결을 하든지 다른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또 탄핵소추안 내고. 네. 시키든지 아니면 민노총을 동원해서 장애투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판결의 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더 좀 로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 민주당은 지금 이미 저는 불복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뭔가 물리력을 동원한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치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좀 통합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었지만 네. 이번 탄핵 국면 3개월간 쌍권 지도부는 잘했습니다. 잘했나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을 놓고 보면 정말 중심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잡았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하면 네.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그래도 당이 깨지는 것은 참았고, 그렇죠. 그리고 상호 간에도 굉장히 상호 간에 날선 말들도 많이 오가고 했어요. 그리고 많이 진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쌍권 지도부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어쨌든 당을 유지해서 전열을 유지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2016년에 비하면 우리 보수가 그때보다는 세력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분열되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바라는 어떤 뭐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3개월을 지나면서 좀 그 생각은 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 대통령이실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내가 어떤 우리 당이 깨지지 않고 통합되는 것에 역할을 그럼요.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윤 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들 한 겁니다. 그냥. 네, 그렇죠. 제도권 정치와
대중 정치가 지금은 조금 많이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진짜 높게 평가를 하는 게 그 싸웠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밥 먹고 풀고 계속 구애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원내대표 되자마자 사실 소위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과거 지도부 사람들 몇 번씩이나 문 두드리고 밥 먹고 그걸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내의 그 구심이 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저는 아직 좀 많이 미혹하고 조금 뭐랄까요,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지만 네. 그런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분명 필요하죠.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그런 말씀 하신 거 기억이 나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말실수만 안 했으면 이미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다. 아마. 두 분 법사위의 콤비였는데. 그렇죠. 예. 네, 콤비였죠. 아니 네. 공무위사 했으면 저는 그때 시절이 약간 그리운 게 그때는 날선 공격도 하고 뭐 과격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처럼 상대방을 비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뭐 웃고 그냥 나가서 아니면 협의를 해오거나 이런 네.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저는 김용민 의원의 그 워딩이 지금도 이렇게 귓가를 떠나질 않는데 김용민 의원이요. 네, 민주당에. 민주당 김용민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에 무슨 그때 맞은편 아니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뭐 그랬잖아요. 어디 내란 동조범들이 어디서 감히 뭐 네. 이런 말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디 감히 뭐 이런 표현들이 네. 상임위에서 들리면 네. 그게 아니, 서로를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 표현인지.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거기 뭐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알고나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 내란 가만히 공범이 전부입니다. 네, 공범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고 뭐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당내에서 분명히 그 조금 이제 집회나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네. 쌍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모였었기 때문에. 근데 쌍권 지도부가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60일 이내에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치러야 때문에 되죠. 예.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대선 때까지 버티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당 내에서도 예. 만약에 그런 플랜 B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전선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밖으로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쌍권 지도부가 지난 3개월간 그런 것을 수습해 갈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쌓는 일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